네, 모닝쇼의 핵심을 모아서 투자 전략으로 녹여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장 모닝. 자, 오늘 목요일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뉴욕 증시 그래도 상승하면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 뉴욕 증시 상황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전일장 특징 좀 잡아주세요. 그렇죠. 예, 일단 전일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의 그 상원 은행위원회 발언에서 완화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오전장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기준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할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이 좀 되면서 오후 들어서 중국 시장이 이제 크게 밀리면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좀 받았다. 즉 미국 시장에서는 안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중국 시장에 좀 발목이 좀 잡혔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어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2%대 중반,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3% 넘게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뭐 다른 아시아 시장들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방심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방심했다기보다는 예. 많이 빠진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 자체가 연초부터 너무 과속 페달을 밟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3,266이었으니까 고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9% 정도 빠졌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함께 페이퍼링이라든가 그런 어떤 때 빠졌던 지수는 3,200포인트대거든요. 그걸 네, 감안하면 약 4% 정도 언저리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대신 체감은 엄청 빠진 그렇죠. 느낌이죠. 예. 체감이 기타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999포인트대에서 지금 뭐 900포인트 초반이니까 코스닥 네. 시장이 9% 빠졌기 때문에 아, 체감 지수는 상당히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렇군요. 어제 같은 네.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세요. 그렇군요. 예. 일단 현재 시장 이슈 자체가 어제도 이제 그 상원 금융위원회 쪽에서 그 파월 의장 자체가 일단은 물가 수준 목표치가 2%에 도달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안정 고용이 좀 도달하면서 예, 고용도 지금 약간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이제 하원 금융위원회 쪽에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자체가 2%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도달할 것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기간을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군요. 3년 정도 2% 목표치 물가에 도달할 것 같다. 즉 그 말은 3년 동안은 장기 저금리 정책이 유지가 된다. 그걸 확인해 주면서 오늘 다우 나스닥 3대 지수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관건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에서 중국 시장 영향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이 먼저 긴축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을 했고 현제 네. 경기 수준이 가장 좋은 게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부터 1월 달부터 유동성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해수 정책을 쳐왔거든요. 우리나라도 거의 한 74조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했거든요. 네. 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또 지난주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 경계하는 시점에서 이제 결국은 홍콩 쪽에서 악재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그렇죠. 세금 예. 우리나라 따윈 증권 거래세를 인상한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인상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 자체가 중국 시장의 긴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전일 3%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중국 시장도 따라가면서 거의 장중에 중국 시장도 거의 3% 가까이 육박했다가 낙폭을 약간 줄여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여파 자체가 대만 증시도 1.4%, 그다음에 잘 나가던 일본 증시까지도 1%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특히 국내 증시는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동성 해수가 아니라 100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7천억 정도의 오히려 유동성을 풀었어요. 반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 반등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근데 어제 지수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뭐 별다른 업종 특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다 빠졌다.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 자체는 금리 인상에 수혜준 은행주들이 약간의 업종 지수가 약간 하락하는 정도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랬군요. 앞서 예. 얘기했던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네. 선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주 일부 NC소프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선전하는 그런 또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대형주 같고요. 위주로만. 예.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특징 자체가 장 끝나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6,300억이 잡혔어요. 예, 이게 이제 예. 의아하게 생각하시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제 장 끝나고 SK 바이오팜이 블록들이 진행이 좀 됐거든요. 그랬었죠. 예. 1조 1,160억 정도인가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워낙 싸게 할인해서 블록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일부가 좀 출회가 좀 되면서 외국인 매수에 6천억이 잡혔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도 어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그렇군요. 바이오팜이 17% 빠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나타났지만 싸게 받아가지고 물량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예. 1조 원 정도가 SK 바이오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그런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제 그의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수급 여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 이렇게 전일 시장의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거 네. 오늘 현물 시장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여전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뭐 파월 그냥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춤거리긴 했지만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도 1.3%대로고요. 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정책 기대감,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당연히 좀 반등이 나온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변동성은 나오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분 자체는 중요한 것 자체가 이번 이 시장 자체가 결국은 이제 페이퍼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긴축. 예.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전에 먼저 시행한 것 자체가 페이퍼링입니다. 네. 페이퍼링 자체는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왜? 네. 지금은 페이퍼링 자체는 미국이 지금 월간 단위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통해 돈을 계속 지금 그렇죠.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금리는 더 이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먼저 네. 금리 인상 전에 해야 될 것 자체는 1,200억 달러 정도 풀고 있는 돈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축소하는 게 예. 테이퍼링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봐서는 그 자체도 아직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만약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과거에 테이퍼링이 금융위기에 한번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네모칸의 박스 쳐진 부분 자체가 2013년도 5월 달 이게 차트는 나스닥 시장이 2013년도 1월 달과 12월 말 사이의 차트인데요. 예. 테이퍼링에 대한 말 자체가 당시에 버냉킹 의장이 입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네네. 말인데 언급이 나올 때 시점이 2013년도 5월 달이었어요. 박스 친 거 왼쪽에. 그렇죠. 예. 이게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풀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때예요. 근데 그때 나스닥 시장이 봤더니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출렁거렸더라고요. 약간 긴축 발작을 한 거죠. 예. 3,500포인트대에서 3,320포인트 정도까지 약 보니까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현재와 비슷합니다. 꽤나 크네요. 예. 그렇죠. 현재 나스닥 시장도 긴축 얘기가 나오니까 14,050포인트 종가상으로 고점에서 최근에 13,450까지 약 4% 정도 빠졌거든요. 비슷하네요. 비싸게 빠졌는데 예. 그 시점에서 코스피 시장은 어땠냐? 2001포인트대에서 장중 저점 1770포인트, 종가상으로 1780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그대로 좀 동조가 좀 됐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이 더 현재처럼 반응했다는 점.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그 시점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1월 달에 그 당시에는 850억 불을 풀었거든요. 네. 850억 불을 이제 750억 불로 낮추는 네네. 과정이 2014년도 6월 달 6개월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도 잠깐 출렁거렸어요. 그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페이퍼링 중단을 했던 거죠. 2014년도 그렇죠. 10월 달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말에 4,008. 현재는 나스닥 시장이 14,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말은 네. 무슨 말이냐? 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상승 추세. 잠깐의 노이즈다.
현재 시장 테이퍼링 진행도 금리 인상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기조 자체가 꺾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때보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금리가 상승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상승세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자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현재 시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네. 주식시장 자체는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푸니까 유동성 장세, 그렇죠. 그다음에 돈을 푸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실적 장세,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이제 현재처럼 금리를 올리면 역금융 장세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열실적 장세로 전개가 좀 되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장세가 꺾이고 제가 현 시점이라고 그랬었죠. 중간 반락 과정입니다. 거의 초입인데요. 그렇죠. 중간 반락이 얼마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되냐. 대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상승폭이 한 10% 정도가 중간 반락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도 2,900포인트 언저리 정도가 저점이에요.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쪽이고요. 아직 테이퍼링이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중요한 것 자체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의 힘에 의해 가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낙폭 과대 종목하고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시장을 주도를 해요. 똑같죠. 우리나라 시장 1월 달까지. 그러네요. 근데 지금 유동성 장세가 꺾였어요. 그러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도 쉽진 않고 낙폭 과대 종목이 아니고 지금 뭐겠어요? 이제는 가면 실적 장세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실적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장인데 이 장세 쪽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는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어느 정도 중간 반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하락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시장의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전일 코스피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저는 박준영 운영력은 기본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제가 시장을 판단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보시죠. 주가 네. 많이 빠질 때 제가 염두에 두는 매수 시점 포인트 자체가 20일 이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0일 이격이라는 것 자체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버티려고 하는 거니까 주가가 네.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기준에서 이격이 96.8입니다. 과거로 따지면 이게 90일 이격격 기준해 가지고 95 정도 내려온 경우가 1년에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많아야 작년 같은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네 번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이 시점에서는 거의 확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더 빠졌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95 정도가 저점이지만은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격 기준에서 좀 더 내려옵니다. 93. 근데 코스닥 시장이 전일 94예요. 이 말은 무슨 말 과매도라는 겁니다. 반등이 거의 확률적으로 해서는 나온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안 나왔어도 오늘 주가는 안 빠집니다. 좀 과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네. 이격 기준에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바운드가 좀 나온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매도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매수는 어디 쪽이냐? 그렇죠. 경기 회복에 대한 중요하죠. 기대감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지보다는 경기 민감지거든요. 음. 여전히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고 네. 반도체 장비 정도 AMAT라든가 어플라이 어디를 레비서치라 이제, 종목들 네. 신고가입니다. 하락 국면 쪽에서 다 IT 네요.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고 반도체, 예. 그렇죠. IT 그다음에 전일 3기 신도시가 조기 예상보다 빨리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건설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건설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하지 않겠는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냥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관심주 어떤 쪽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IT와 건설기계 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네. 관심 이슈는 원자재 관련 종목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이런 슈퍼 사이클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원자재 10년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일도 구리 가격이 3% 넘게 급등했어요. 거의 그다음에 니켈 가격도 지금 2만 불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 이슈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결국은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다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
모두 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이 차별화돼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제품 가격으로 전이가 되면서 기업 실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네. 오늘 관심은 제가 비철금속의 풍산하고 그다음에 상사 쪽에 현대상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유연탄 가격이 석탄 가격이 가장 많이 떴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석탄 관련 종목 쪽에 피해주가 있죠. 한전이라든가 그렇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피해줍니다. 왜냐하면 왜요? 용광로 쪽에 석탄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석탄이 상승하라 가지고 철강 가격 인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불입 가격은 당연히 수혜줍니다. 그렇죠. 불입 가격은 곧바로 반영이 좀 되거든요. 또 재고도 그렇고 직계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원목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떴어요. 원목 관련은 우리나라 원목은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네. 해외 쪽에서 벌목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창산업이라든가 이건산업이라든가 네네네. 뭐 그런 회사들은 수혜를 좀 받겠죠. 그다음에 대두가 올랐다는 자체는 음식료점한테는 악재입니다. 공짜 원자재. 음식료점은 예. 대두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상할 필수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음식료 쪽은 악재예요. 음식료 쪽은.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관련 광고 쪽에 갖고 있는 회사들 수혜를 받고 대부분 상사 회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가고 있는데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유가는 지금 S51밖에 없지 않습니까? GS하고 그렇죠. 뭐 GS 두 개.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니까 네.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재고 유가가 올라가면 재고에 대한 평가가 증가되겠지만은 유가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네. 아직 오페크 쪽에서 감산에 계속 진행될 의미이고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세일 오일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기차가 대세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유가 관련 종목들은 뭐 정유 종목들은 정제마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무림 PMP 같은 경우도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이 쪽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관심 종목이 이제 풍산입니다. 풍산 종목인데 그럼 구리랑 연결하시는 거예요? 가장 예. 원재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정기동 쪽에 풍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실적은 뭐 작년 실적은 좋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포인트 자체는 뭐 부산 공장이 지금 센텀시티 건립권 때문에 이 회사가 70%가 그 공장에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장부가액 1,800억인데 지금 7천억 정도 육박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주가도 현재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당 BPS가 지금 5만 원이 넘는데 만약에 그 7천억 정도의 평가까지 감안하면 주당 BPS가 거의 뭐 8, 9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현재 PBR도 0.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가장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풍산은 제가 뭐 자주 이 시간 프로그램 전에 마스터 포커스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그 종목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고 아마 뭐 목표 주가로서는 42,000원 정도. 예사가 과거에 58,000원, 53,000원대까지, 58,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전기도 가격이 보니까 평균 6,800불이었더라고요. 지금 전기도 가격이 9,500불이니까 이때보다 네. 훨씬 높습니다. 더 주가는 올라갈 더 수 갈 있겠네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42,000원도 좀 보시고 손절 가격 31,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수혜주가 상사 주식들이거든요. 상사 주식들이 원래 주업 자체는 무역 트레이딩이지만은 네. 대부분 회사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거기에 그렇죠. 있군요. 예.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다음에 LG 상사, 그다음 현대 상사라든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이 대세다 보니까 친환경 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대구 인터내셔널 잘못 폐기 됐네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수주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 LG 상사도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자체는 제가 현대 상사인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46% 떴어요. 예. 46% 떴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4%에서 10% 정도 좀 뜬 상태인데 그중에서 현대 상사를 주목한 부분 자체는 덜 일단은 갔네요, 주가가 약간. 안 떴어요. 근데 예. 변동성 국면에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이고 그렇군요. 범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의 뭐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고의 자동차 반제품 소재 쪽 그다음에 현대제철의 철강 약간 방 그런 좋으니까 계열사의 시너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S-오일의 화학 부분의 무역 트레이딩이 준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자동차 소재 부분 쪽에 대한 매출 증가 자체가 올해 상당히 실적에 기여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에서는 회사가 자원 개발 쪽에 현재 지금
예멘한 거 오만하고 지금 카타르 쪽에 LNG 광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가스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네. 예멘입니다. 예멘이 규모가 커요. 큽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 배당금을 연간 300억 정도 받다가 예전이 바로 내전에 들어가면서 가스전 생산이 중단된 상태예요. 네네. 내전이 끝나야지 가동이 정리된 게 비해서 배당금을 받을 건데 네. 지금 한 거의 6년 동안 내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사우디를 계속 지원했거든요. 사우디하고 아랍 동맹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랍 동맹과 그다음에 정부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반군하고 교전 중인데 너무 오래 지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평화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끝날 수 있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가구가 전개되면 연간 300억 정도 단기 수익인데 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현재보다 더블 이상에 갈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온 내용은 우크라이나 쪽에 20조 원 규모의 고속철 수주가 예사가 유력하다. 아마 전동차나 아마 현대 로터리에서 만들겠지만은 20조나 됩니다. 뭐 예사가 2010년도에 3천억 정도 공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동차를 다 노후화된 걸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있군요. 조만간 뭐 나오지 않겠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예사 실적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밸류 자체가 주가 쌉니다. 네. 아까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작년 실적이라든가 올해 실적 기준에서 상사 종목 중에서 가장 밸류션 주가가 싸고 주당 BPS 주가 자체가 현재 주가 16,000원인데 지금 3만 원, 3천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PBR 따지면 네. 0.56 정도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 주가 자체는 다른 상사 주식들 조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40% 이상 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G 상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룹에서 분할되면서 주가가 100% 떴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표가 좀 나오는데 가장 주가 상승률도 더디고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또 예산은 모멘텀도 600원 정도 배당금을 계속 해줍니다. 어. 그다음에 상당히 배당 수익도 3%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현대 상사가 좀 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21,500원도, 손절 가격은 15,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준호 운영력의 컨셉은 바로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고요. 첫 번째 풍산입니다. 목표 가격은 42,000원, 손절가 31,800원이고요. 그리고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모닝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해봤습니다.